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존중을 덜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떤 노인은 마음 편히 대접받고 사는데 또 어떤 이는 계속 주변에서 소외를 느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은 존중받는 노년 그 조건 5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갖추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정서적으로 독립한 노년입니다. 감정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한다면 이미 감정의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한다고 불안해하고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순간부터 존중은 멀어집니다. 정서적 독립이란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표정에서 안정감이 나오고 말투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노년은 늘 불안해 보입니다. 자녀가 조금만 바빠도 섭섭해하고 연락이 늦으면 서운해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서적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할 때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타인의 반응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오늘도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정서적 독립을 만듭니다.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어떤 일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왜 그랬는지 적어보세요. 글로 쓰다 보면 내 감정의 패턴이 보입니다. 자녀의 어떤 말에 유독 상처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패턴을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노년입니다. 최소한의 재정 자립이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큰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비만큼은 내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적 독립이 곧 말의 힘을 만듭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노년은 당당합니다.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그런 부모를 더 존중합니다. 재정적 자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임대 수입 등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것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노년의 돈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할 때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도와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함부로 쓰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지원을 하다가 정작 본인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적어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세요. 불필요한 구독이나 회비는 정리하세요.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유 자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경제 활동을 이어가세요. 아르바이트나 재능 기부 형태라도 좋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자존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경계를 세울 줄 아는 노년입니다. 인생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선입니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상대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늘 예의를 지키게 됩니다. 경계가 없는 선인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자녀 부부의 문제에 계속 끌려다니며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까지 떠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존중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명확한 경계는 서로를 보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면 상대도 그 선을 존중합니다.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만듭니다. 경계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세요. 손주를 봐줄 수 있는 날과 없는 날을 정하세요. 일주일에 이틀은 내 시간이라고 선언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어렵다. 이번 주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짧고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자녀 부부의 문제에는 거리를 두세요. 조언을 구할 때만 최소한으로 의견을 주세요. 먼저 나서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 하면 자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가진 노년은 어디서나 품위 있게 대접받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계속 배우는 노년입니다. 시대와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젊고 멈춘 사람은 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법, 금융제도 사회 변화 등 최소한의 현재성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는 자녀와 사회 모두가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 변화에서 완전히 멀어지면 점점 대화에서 소외됩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주와도 공감대를 찾기 어렵습니다. 생각마저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배우려는 노년은 다릅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문자를 보내고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압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가 통합니다. 자녀들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배움은 지적 욕심이 아니라 소통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립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존중의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모습 자체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동사무소나 문화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가 열립니다. 휴대전화 교실 건강 강좌 취미 활동 등 선택지가 많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도서관을 활용하세요. 책을 빌려 읽고 강연을 들으세요. 도서관은 배움의 보고입니다. 나이 든다고 책을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큰 글씨 책도 많고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눈이 불편하면 귀로 들으면 됩니다. 휴대전화 사용법을 꾸준히 연습하세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기능을 익히세요. 사진 찍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 지도 사용, 이런 기본 기능만 익혀도 생활이 편해집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배우려는 모습은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유료 영상 사이트의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가 많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유익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5번째 조건은 품위 있는 관계 태도를 가진 노년입니다. 말과 행동이 존중을 만듭니다. 인생 후반의 품위는 말투, 상대 배려, 감사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사는 노년의 태도를 기억하고 대접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겁게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투가 거칠고 태도가 오만하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품위 있게 행동하면 주변이 모십니다. 사람들은 돈보다 마음을 기억합니다. 존중받는 노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불평을 줄입니다. 힘들어도 함부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둘째, 조언 대신 경청을 더합니다. 자녀가 말할 때 끝까지 듣습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셋째,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짧게라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여 품위를 만듭니다. 품위 있는 태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급하게 말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침착한 말투는 그 자체로 품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청은 최고의 예의입니다.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이것만으로도 호감을 얻습니다.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세요. 자녀의 삶은 자녀가 결정합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말하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마세요.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편하게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호흡 쉬세요.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은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진정한 후 차분히 표현하세요. 감정 조절 능력은 품위의 핵심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누군가 친절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서적 독립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웁니다. 경제적 자립은 삶의 주도권을 지킵니다. 경계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은 시대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품위 있는 태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삶을 완성해가는 기준입니다. 나이에 따라 존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태도에 따라 존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다듬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